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그래가지고 용어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자료, 아직 책은 안 나왔지만 용어의 정의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 쪽 테마는 지금 34개가 잡혀 있는데 일단 자, 그럼 오늘 용어의 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는 이 부분은 지금 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27회, 28회, 29회, 30회 돼 있고요. 사실은 31회와 32회 때 쉬었어요.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32회 지금 한글로 해놨죠. 왜 그랬냐면요. 30회에 완전히 쉰 건 아니고요. 한 문제로 안 냈을 뿐이에요. 한 문제로 안 냈고 지문에서 출제했죠. 지문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원래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31회 때 완전히 쉬어버렸고요. 32회 때는 올해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2개 정도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제한 걸로 이렇게 제가 이제 표시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요 한 문제로 32회 때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33회는 출제가 확 실시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2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틀림없이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커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학습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거와 판례를 충분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제 학습 범위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허투루 쓴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면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학습 방법은 6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제 개량이 응용된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대표 문제가 먼저 나와 있죠. 근데 대표 문제보다는 요거는 이론을 정리하고 대표 문제를 보고 기출 문제를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 문제가 가장 먼저 나왔지만 이론을 한번 보고서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꼭 용어의 정의를 명심할 게 지금 문제 유형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6개. 그러니까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갖고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형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개, 중개업에 대한 판례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런 단순형을 주로 내면서 이걸 그대로 내는 게 아니고 응용된 지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습니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비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이렇게 응용된 지문을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33회 때 이 부분 출제가 확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와 판례 태도 정리하고 차라리 판례를 넣으면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응용된 내용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읽다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과목 자체가 이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응용된 지문을 내기 때문에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멈칫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어쨌든 요 3가지를 올 커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그걸로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지금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단순형 6개를 쭉 암기하는데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럼 중개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가장 포인트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기억하는데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죠.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죠. 여기서 끊는 겁니다.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여기서 끊는 거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개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게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을과 거래하셔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개에 관한 기본 그림인데 이 토지는 중개 대상 물을 말하는 거죠. 물이고 그 다음에 이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예요.
그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있죠.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다. 그러니까 중개의 용어의 정의는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면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까지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중개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 틀렸죠. 등록이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등록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용어의 정의예요. 또 이런 지문 예를 들어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역시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중개라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중개 대상이 되는 행위는 이만큼인데 여기에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등등등 있는데 중개라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버리면 틀린 거죠. 저당권 설정이나 지역권 설정이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응용된 지문. 여기서 거꾸로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라 함은 이건 틀렸다고 그랬죠? 틀렸는데 거꾸로 내는 거예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틀어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암기는 기본이고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등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중개냐 아니냐 이 부분하고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느냐 안 묻고 있느냐 이거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문제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용어의 정의를 이제 중개를 정의를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는 이 토지라는 것은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이 토지라는 것은 그래서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그럼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그래갖고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가 있죠. 그러면 요 행위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줄여서 중개대상행위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저당권 설정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상 행위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들 있죠. 이 권리들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예요. 이걸 줄여서 중개대상 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걸 따져보거든요. 이걸 따져보는데 이 개념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상물 3조에서 정한 토지, 건물, 입광공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건이. 그럼 중개대상 행위는 개공이 중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중개 개입이 불가능한 애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를 중개할 수 없죠. 중개 개입이 불가합니다. 상속을 중개할 수도 없어요. 판결을 중개할 수도 없죠. 그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소개하는 게 중개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가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지만 중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것은 중개상 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개상물의 성립이 안 되는 권리들 대표적으로 특허권, 성표권, 의장권,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건 중개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동산질권도 아니죠. 부동산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지만 이전할 수가 없죠, 권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요, 들여다보면 전혀 중개하고 중개사물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에서 중개대상 물이냐, 중개상 권리냐, 중개상 행위냐,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시험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할 때는 거기까지 이해해 두셔야 되고, 중개대상 물이냐, 권리냐, 행위냐,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모두 파생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대상 물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